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자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 익명으로나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먼저 제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으실 거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았네요.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조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시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지내다 보니 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착 같은 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조부모님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아야만 했던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달리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혼자 살 집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쁜 딸 아이의 아빠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아내는 해외여행 중에 처음 만났습니다. 요즘이야 자유여행이 유행이지만 낯선 외국 자유여행이 자신 없었던 저는 여행사의 관광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왔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의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었고 저는 일행이 없고 그녀와 친구는 단 둘뿐이라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며 자연스레 저를 챙겨주던 그녀들과 이곳 저곳의 관광지에서 대부분 셋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라서 귀엽기만 보았죠. 여행이 끝나고 다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5박 6일 사이에 정이 들었는지 그녀와 저는 계속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만남만 이어오던 어느 날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이럴 때는 우리 사귀자.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썸만 몇 달을 타는 거야? 그렇게 그녀의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전에는 여자 경험이 별로 없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 온 터라 연애에는 숙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답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도 그런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관계의 리드는 그녀가 다 했네요.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지역에 있는 맛집을 가고 한복을 입고 고궁에 놀러가는 이벤트를 하는 등 생각도 못해본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사실 저는 그냥 따라만 다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로포즈조차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걸어준 것처럼 그녀가 먼저 했으니 말 다 했죠.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내가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데 그녀와 몇 달 동안 연애를 하며 저 역시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1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항상 제 발목을 잡더군요. 아직 그녀는 하고 싶은 것고 할 일도 많을 나이인데 저 같은 늑다리 아저씨가 데려간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착하고 똑똑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저를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만 하는 저에게 그녀는 몇 번이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결국 우리는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혼전 임신이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결혼관이 확고하게 잡혀 있었고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 빨리 결혼을 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녀의 결혼 제안에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은 묻어두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후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여자친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홍삼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갔죠. 한우도 사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을 처음 뵌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젊고 청초하신 느낌의 여성분이셨으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 전 잠시 어버버했던 것 같네요.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엄마 젊다고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는지 여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물론 장모님께서는 이른 나이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뵈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젊으시더군요. 함께 식사하는 내내 장모님의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장모님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정신이 팔려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날 장모님과의 첫 만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통화를 했죠. 많이 놀랐어.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 말만 들었지. 그렇게 젊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사실 엄마가 나를 18살에 낳았어. 미혼모였고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역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엄마 잘못이 아닌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날 통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시기 전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장모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라 하더군요. 당시 20살이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장모님이 임신을 했다고 알리자마자 바로 군대를 핑계로 슬그머니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합니다. 이후 장모님께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했고 그런 놈은 잊고 살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그 남자는 죽었다 생각하고 절대 찾을 생각도 없이 혼자 제 여자친구를 키우신 거죠. 이후 다른 남자 또한 단 한 명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 키우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나마 여자친구의 외가집이 부유한 편이라서 다행히 두 모녀는 경제적으로는 고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외삼촌이 아빠인 줄 알았어. 하며 웃는 아내가 외갓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예상이 되더군요. 저 역시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제가 자란 환경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매사 심플하기까지 한 아내 덕분에 저는 언제나 마음이 편했고 나이는 어려도 이 사람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무언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물론 제가 그 상황에서 시간을 끌은 점은 저의 미숙한 부분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는 혼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힘들더군요. 그런 저의 행동에 여자친구는 더욱 답답하고 힘들었을 테죠. 하지만 저의 불분명한 태도에도 더 이상 보채지 않고 기다려주더군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3달 정도 아무런 진전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가정사 때문에 이 결혼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따로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내 딸의 인생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알아둬요. 우리 딸은 정말 독립적인 아이죠. 나 역시 사위 될 사람과 내 나이가 5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장모로서 사위를 편하게 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나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는 둘만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 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딸아이와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확실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나면 나 역시 사위를 편하게 대할 거예요. 말도 놓을 거고요. 두 사람의 결혼에 나를 넣지 말고 생각하길 바래요.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는 단호함과 신뢰가 가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본인의 존재가 저희 결혼 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니 결혼 후에는 저희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죠. 전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딸에게 혹여 피해를 끼칠까 하며 걱정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고 몇 년 뒤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는 일단 제가 살던 투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내의 바람대로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아내의 소원은 단란한 가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사히 건강하고 예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가 태어나니 현재 지내고 있는 집이 좁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얼마 후면 새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었기에 우리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생활에 빠져있기도 잠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며 손목에 무리가 온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고 직후 화재까지 일어난 큰 사고였기에 아내는 손써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제 아내는 이제 돌도 되지 않은 딸아이만 남겨둔 채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보험금도 나왔지만 그것으로 저와 딸 아이의 충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딸이 아직 아기여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딸을 안고 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괴롭기만 할 뿐이었죠. 딸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되었고 먼저 간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서방 집에 있어? 시끄러운 벨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아기를 살핀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집 꼴이 이게 뭐야, 지민이는? 하며 들어온 장모님은 가장 먼저 아이를 살피고 바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났어도 아이는 지켜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회사도 안 간 거야? 어린 지민이 두고 내 딸 따라 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장모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시다가 언젠가부터는 지민이와 함께 옆방에서 주무시며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신 장모님이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사로 복귀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전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며 제 슬픔에 도취되어 아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장모님이 오신 이후 힘들지만 다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민이의 돌이 지나고 얼마 후에 분양받은 집이 완공되어 저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한 해 뒤에 지나며 아내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저희 딸을 키우시며 본인 딸을 잃은 슬픔을 견뎌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해주셨습니다. 아침밥을 항상 챙겨주셨고 퇴근 후 같이 식사할 때도 많았죠.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장모님이 힘들지 않도록 집안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고 다른 주말에는 장모님이 쉴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가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장모님에 대한 친근감과 편안함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장모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되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맛있다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다 드렸죠. 이 집 빵이 맛있대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장모님은 한 입 베어 드시고는 어머 정말 맛있네, 한번 먹어봐 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빵을 잘라 제 입에도 넣어주시는데 받아 먹으면서도 흠칫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이런 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장모님 역시 본인의 행동에 순간 겸연쩍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하며 어색한 목소리로 무마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머리가 복잡해져 왔습니다. 사실 지금 딸 아이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자연스레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왔죠. 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기준으로 그냥 엄마, 아빠라고만 생각했을 뿐 장모님과 제가 부부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소는 제가 시키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아이의 등하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도 장모님이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장모님이 아이의 엄마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장모님도 이것을 굳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른 퇴근을 했더니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아이 엄마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셨습니다. 놀이터로 다가가 아이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아빠 하며 쪼르르 달려와 안겼고 함께 있던 엄마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민이 아빠시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지민 엄마 얼른 가요 지민 아빠 오셨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뜨끔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목례를 하고 돌아섰고 장모님 역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저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날 이후 장모님도 저도 서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사실 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장모님과 저는 잠자리만 하지 않았지 거의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들 거의가 저와 장모님을 부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 다 했죠. 저희 장모님께서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느낌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저희 장모님과 동갑입니다. 심지어 장모님이 더 어려 보이기까지 하고 성격도 옷 입는 스타일도 훨씬 젊고 세련되었죠. 장모님이 점점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여린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 어린 핏덩이인 딸을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장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죠.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가도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장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딸 아이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장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딸 아이 옆에서 잘 준비를 하시던 장모님을 불러 거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게 해도 되는 건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리 알게 두었지만 지민이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니 사위가 남편이 되어버리네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서방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젊은 할머니라서 이렇게 된 것을. 한숨을 쉬는 장모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내 딸이 제 외삼촌을 아빠로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 처음엔 아빠가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아빠가 아니라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어.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이 제가 키울게요. 아이가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장모님을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대로 지내다 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하신 듯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는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가 있어. 그렇지. 나도 이서방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로 간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좋은 할머니로 남게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그렇게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다시 본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물론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가 저와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후 장모님께 간혹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찾아뵙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집을 나가시면서 아이가 장모님을 보면 이제 알아볼 수 있으니 제가 재혼해서 제대로 엄마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말자고 당부하셨거든요. 물론 저 역시 아직 장모님과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말씀대로 저와 장모님은 안 되는 관계이니 이대로 접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직은 재혼 생각은 딱히 없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누군가는 저를 정신나간 놈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을 수 있다니 조금 후련한 기분도 드네요. 저의 조금은 부끄러운 심정을 담은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현재 지내고 있는 집 do it all